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채널명을 경제적 자유TV로 바꿨습니다. 비트코인에 관련된 거시적인 정보를 주로 하지만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투자 방법과 경제적 지식 또한 같이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투자자의 영원한 난제, 장기 투자, 단기 투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선 장기 투자는 절대선이고 단기 투자는 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린 빨리빨리 돈을 벌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느 세월에 장기 투자하나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일반적으로 주식을 시작하는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삼성전자 사서 오래 들고 있으면 오르는 거 아니야? 역사적으로 계속 올랐잖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못 들고 있어서 못 버는 거지 난 달라. 난 이번에 삼성전자 사서 오래 들고 있을 거야. 차트를 봐봐. 2010년에는 15,000원 즈음이었는데 지금은 77,200원이야. 가만히 있어도 5배잖아.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건 오랫동안 가만히 못 들고 있어서야. 그냥 사서 쭉 들고 가면 되지. 분할 매수? 그런 게 왜 필요해? 어차피 오르는데. 아무 때나 살 수 있을 만큼 사면 되지. 삼성전자가 망할 것 같아? 너 그 말 모르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보다 신용 등급이 높아. 게다가 반도체는 4차 산업의 기름 같은 거야. 반도체가 없으면 산업이 돌아갈 수가 없다고. 최근에 자동차 업계 반도체 쇼티지 난 거 봤지? 게다가 전기차로 전환하면 기존 내연기관의 몇 배가 더 필요하대. 사고 기다리면 무조건 오르는 게 삼성전자야. 너도 이렇게 투자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사놓고 이제 안 볼 거야.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삽니다. 하지만 산 직후부터 네이버를 클릭해서 네이버에 삼성전자를 클릭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난 투자를 잘합니다. 지금 1,000만 원을 넣었는데 10년 뒤에는 5배가 되어 있을 테니 5천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넣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매수합니다. 1,0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10년 뒤에는 1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잠에서 깨고 9시 후에 네이버에 삼성전자를 클릭해 봅니다. 또 오릅니다. 계속 오를 거니까 미리 사는 게 남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더 삽니다. 평단이 79,000원이 되었습니다. 역시 난 투자를 잘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날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뉴스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외인 올 들어 국내 주식 30조 원 넘게 순매도, 코스피지수 외인 기간 이틀 연속 매도, 삼성전자는 왜 계속 던질까?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하락이 시작됩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간답니다. 지수가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또한 하락한답니다. 78,5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재평단은 78,000원이니 빨간불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 아직 버틸만 합니다. 그리고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추가로 더 매수하게 됩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평단에서도 마이너스가 꽤 납니다. 그래도 아직 버틸만 합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고 했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더 삽니다. 평단이 내려가서 마음의 안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은 시드가 없습니다. 이제 멘탈로 버텨야 합니다. 마이너스 4% 정도니 이 정도 변동성을 못 버티면 어떻게 주식하겠습니까? 전 10년 홀딩할 거라 이 정도의 잔파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주식 투자 어플을 깔아서 시세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봉도 쉽게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친 듯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덩치가 큰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려가다니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는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수들의 이야기를 유튜브나 증권방송에서 듣게 됩니다. 평단가에서 마이너스 5%가 되면 손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평단이 77,500원이니까 5%면 73,625원입니다. 이미 평단보다 925원이 더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5%에서 끊어야 합니다. 10년 투자하겠다는 장기 투자 이미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그게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손절합니다. 당일날 더 내려갑니다. 72,500, 72,400. 난 참 적절하게 공부해서 손절 잘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장기 투자했어야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시 75,650원에 삽니다. 그리고 잠이 다시 듭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검색해보니 이른바 데드캣이랍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74,000 깨지기를 다시 손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다시 삼성전자를 탈 용기가 나지 않고 72,500원이 아른거립니다. 이제 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삼성전자만 봤었나 봅니다. 그런데 주식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카카오가 그렇게 좋답니다. 카카오는 플랫폼으로서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기에 망할 수가 없고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카카오 안 사면 바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득 핸드폰을 열어보니 내가 쓰고 있는 카카오 앱만 7개입니다.
너무나 만족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어디 책에서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 놓쳤나 보고 왜 진작 안 샀을까 싶습니다. 15만원에 샀는데 올라가더니 갑자기 쑥쑥 계속 내려가더니 이제 12만원입니다. 벌써 마이너스 20%입니다. 손절을 하자니 지난번에 삼성전자처럼 손절하면 올라갈 것 같아서 손절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싶어 뉴스를 찾아봅니다.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구나 주식 코인을 매수할 때는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매수를 합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장기 보유한다는 단순한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섞여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 우상향할 것이고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버틸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라도 흔들리게 되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삼성전자가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했지만 막상 들고 있어 보면 이러한 뉴스에도 흔들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매우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삼성전자에 큰 변고가 없다면 앞으로도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흔들립니다. 게다가 길게 10년을 놓고 보면 우상향이지만 2017년 말에 산 사람들은 같은 가격이 오기까지 근 2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 기간을 버티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냐가 관건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대해서 보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기간에 잘 나가는 주식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으로 가야 하나 하면서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왜 하는 걸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으로 돈을 불리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산 증식을 꾀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돈을 빠르게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년 뒤 110만 원을 만들려고 투자하지는 않을 겁니다. 100만 원을 넣어서 500만 원 이상을 기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680만 원으로 400억 원을 벌어들인 DC인사이드 회원, 그리고 실제로 주위에도 몇 억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니 680만 원으로 400억도 벌었는데 삼성전자 나와서 680만 원으로 10년 기다려서 5배 벌어봤자 3,400만 원? 욕심이 납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는 소린 들리고 난 돈은 없고 불안감만 커집니다. 그러니 점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매수 손절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가장 돈을 빨리 버는 길은 돈의 흐름을 잃고 그것을 따라가면 가장 빨리 벌 수 있습니다. 계속 오르는 자산은 없고 번갈아 가면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코인의 경우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횡보하게 되면 알트코인이 갑니다. 즉 돈이 비트코인에 몰린 다음에 어느 정도 오르면 이제 비싸다고 시장 참여들이 느끼게 되고 알트코인들이 가는 셈입니다. 또한 주식의 경우에도 대형주가 어느 정도 가고 나서 중소형주들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적으로 서울이 상승하고 서울을 누르면 수도권이 상승합니다. 이것을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누르면 지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아파트가 오르고 빌라와 오피스텔 등이 오릅니다. 이렇게 돈의 흐름을 따라서 투자를 하고 샀다 팔고 하는 흐름을 타면 큰 돈을 빠르게 벌 수 있습니다. 그럼 단기 투자를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는데 왜 매스컴과 서적들에서는 장기 투자를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단기 투자를 나쁜 것으로 이야기할까요? 사실 많은 단기 트레이더들 중에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단기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게 되면서 내공이 쌓이게 되고요. 트레이더들이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깡통을 여러 번 차봐야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라는 말을 하고 대부분 깡통 안 차보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 깡통 여러 번 차보고 실력이 늘어서 단기 투자로 돈 벌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단기 투자자들은 깡통 계속 차다가 포기하거나 계속 차도 돈 못 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기로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극심한 단기 변동성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방법을 확립하여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떨어지면 팔고 싶고 오르면 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이것을 이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종목을 바꾸어 나가면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종목에 대한 공부와 시황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따라가고 공부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큰 노력이 있어야 단기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산시장은 역사적으로 우상향했기에 올라갈 자산을 사고 버티면 벌게 되는 비교적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자본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기에 계속 상승할 자산을 사서 들고 있으면 오르는 간단한 논리기에 단기 대응이나 그런 것에 크게 무관합니다. 즉 단기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누구나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단기 투자를 해서 5%를 당일에 버는 것과 10억 원을 가지고 5%를 당일에 버는 것의 난이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일 때의 등락을 멘탈이 버티는 것과 1000만 원일 때, 1억 원일 때, 10억 원일 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입니다. 1%만 움직여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자는 끊임없이 본인을 시험하며 성공을 거두어야 하는데 사람인지라 실패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로 시드가 커져도 큰 돈을 버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로 주로 거래를 마무리하는 단기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시간적으로 한계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하루 이틀 떨어져도 당장 팔 게 아니기 때문에 멘탈 잡기가 훨씬 쉽습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 확보되고 나면 신경 안 쓰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결국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누구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자는 그럼 단기 투자자에 비해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낮은 거잖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길게 1년 이상을 바라본다면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 투자자가 수익률이 더 높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종목을 잘 선택하면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삼성전자는 생각하는 것처럼 멘탈 잡기 쉬운 주식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시 특성상 환율도 봐야 하고 북한 이슈, 반도체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기업 실적만 바라보고 버티기엔 변동성이 생각보다 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고 왜 그것을 투자해야 하느냐는 다음 편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단기 투자보단 장기 투자가 누구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건은 장기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잃지 않으면서 최대한 빠르게 불릴 수 있느냐입니다. 존버의 달인 워렌 버핏 형님의 제1원칙, 원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라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마진이 확보될 때까지는 멘탈로 버티고 그 이후에는 투자한 자산의 펀더멘탈을 지켜보면서 투자 아이디어가 깨지지 않냐만 계속 체크하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